이번 시간에는 시트와 셀의 정보를 얻고 수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트와 셀의 정보를 얻는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 여기 하나의 시트가 존재하고 있고요. A의 1부터 B의 9까지 내용이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시트에게 max underscore row라고 하는 속성에 대해서 값을 가져와 라고 한다면 9가 반환되는데, 그것은 지금 행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가장 큰 번호가 9번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시트에 max underscore column 이라는 걸 물어보게 되면 2라고 하고 반환이 되는데, 지금 A하고 B라고 하는 두 개의 컬륨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B의 5라는 것이 하나의 셀이죠. 그리고 셀을 지정할 때 이렇게 B5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서 하나의 셀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셀에 대해서 정보를 가져올 때 coordinate라고 하는 정보를 가져오게 되면 여기 있는 B5라고 하는 걸 가져오게 되고요. 컬륨하고 로를 가져오라 그러면 그것을 각각 가지고 와요. 여기 B라고 하는 문자열 그리고 O라고 하는 정수 형태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컬륨에 대해서도 이 B를 숫자로 보기 위해서는 컬륨 인덱스거든요. COL underscore index IDX 주시게 되면 2라고 하는 숫자가 반환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셀.row와 셀.컬륨은 read와 write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read only 속성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코드 실행을 통해서 값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미리 작성해 두었고요. 99.excel이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서 시트라는 이름을 가진 워크시트를 선택하고 max row와 max column 알아보도록 하고요. B5라는 셀을 선택을 해서 타입 찍어보고 coordinate, column, row, 컬륨의 인덱스 이렇게 출력을 해보고요. 셀의 row를 바꿔보고 coordinate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서 값을 확인하면 여기 row가 9, 컬륨이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지금 B5라는 것은 하나의 셀이죠. 그리고 코디네이트로 문자열 B5, 컬륨이 B, 로우가 5, 그 다음에 컬륨 인덱스가 2인 것을 볼 수 있고, 로우라는 것이 고쳐졌으니까 코디네이트가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셀에 코디네이트라는 것을 임의로 바꾸려고 그래요. A의 1. 그리고 프린트 셀에 coordinate라는 것이 변경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죠. 보니까 attribute error라고 해서 can set attribute라고 나오죠. 이렇게 read only인 속성들은 이렇게 대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입하려고 했을 때 오류가 나는 거죠. 자, 삭제하고 다시 실행을 해 두었고요. 자, 이번에는 수식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함수나 여러 가지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식들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함수나 연산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엑셀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을 제공하는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거나 그런 것들을 학습해 나가셔야 합니다. 본 과정에서는 이 오픈파이 엑셀에서 수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알려드릴 텐데, 답은 간단해요. 문자열로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로 작성을 하는데 첫 글자가 이퀄 기호, 등호로 시작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엑셀에서 그렇게 수식에 대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셀에 수식을 적어 놓았을 때 수식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수식의 결과가 표시됩니다. 엑셀에서도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셀에 수식이 적혀 있다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그 수식의 결과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은 그 구구단에 대해서 이제 C열에 이렇게 곱한 값들을 적어 넣으려고 하는데, 2부터 18까지의 숫자를 적는 것이 아니라 A1 곱하기 B1,
A2 곱하기 B2와 같은 식으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9.xl을 열어서 작업을 할 거고요. 다 작업을 한 다음에는 99 언더스코어 2단이라는 것으로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워크북 선택을 해 볼게요. 시트를 선택할 텐데 워크북에서 이름이 시트인 것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름을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맨 앞에 있는 시트다 그러면 워크북에 시트 네임스에 0 이런 식으로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시트가 하나다 그러면은 액티브라고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름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문자열로 적어 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시트에서 C의 1부터 C의 9에 식을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레인지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for x in 해가지고 어떻게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x를 확인해 볼게요.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는 내가 사용하는 그 객체가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들은 사실 위에서 레인지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x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요. 튜플이죠. 자, 출력을 해서 보면은 튜플인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사용하는 열이 C열밖에 없기 때문에 셀이 하나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행에 하나의 열이 들어있는 거죠. 자, 어쨌든 x는 튜플의 형태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x에 0라는 것을 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x에 0라고 주게 되면은 셀이 나오죠. 자, 그래서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 작업은 이 x의 0에다가 밸류로 문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자열이 무엇이냐면 식이죠. 자, 식을 작성할 때 F를 넣어서 포맷 스트링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한데, 식이 원래 뭐예요? equal A의 1번 곱하기 B의 1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때 만약에 C의 2였다면 A의 2번, B의 2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을 취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숫자 2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뀌는 부분을 이렇게 괄호를 주시고 무엇이 들어가나를 적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x0가 하나의 셀이죠. 그쵸? 그래서 셀로 이렇게 바꾸고, 그 셀에서 우리들이 행번호가 있고 뭐 열번호가 있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 컬륨은 A하고 B를 쓰지만 로우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x의 0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걸 써줘야 돼요. 그래서 그 셀에 로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셀에 로우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수식을 넣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반복문을 돌면서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프린트 x의 0에 밸류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내용으로 이렇게 문자열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저장을 해서 99 언더스코어 2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만들어졌는지 보고 다운로드 받아서 열어가지고 실제로 수식이 잘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식의 결과가 보여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992단이라는 것인데 여기 보면 식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숫자를 제가 이렇게 바꾸면 바뀐 것에 따라서 식이 있는 곳은 결과가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A의 1, B의 1이라고 하는 셀을 참조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수식을 작성한다는 것은 이렇게 수식 내부에 참조되는 어떤 셀들의 값이 바뀌면 연산이 다시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식 작성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실제로 함수를 이용한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 넘버 있고 name, KOR, ENG, MAT 그리고 토탈과 에버리지, 그레이드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토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C의 2번, D의 2번, E의 2번 이 세 개를 합친 값이고요. 에버리지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평균을 낸 것이에요. 그리고 그레이드는 여기 테이블 언더스코어 데이터라고 하는 시트가 별도로 있는데 그 시트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서 만약에 여기 에버리지라는 것이 100이라면 100은 여기 있는 90부터 그 위에 있는 값이 갖는 A라는 거, 70이라면 70부터 그 위쪽으로 80 미만 A 값이 갖는 C, 88.3333 나오는 부분은 여기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은 것에 속하죠. 그래서 여기 B 이런 식으로 그레이드 값을 찾는 수식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사용할 파일은 scores라는 거예요. scores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파일을 확인해 볼까요? 자, 파일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내용이 채워져 있고 토탈, 에버리지, 그레이드 이것을 우리가 수식으로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테이블 데이터라는 것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스코어와 그레이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 표는 0점부터 60점 미만까지가 F고 60점부터 70점 미만까지가 D, 70점부터 80점 미만까지가 C, 80점부터 90점 미만이 B, 그리고 90점 이상은 A라고 결정되도록 표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스코어즈 닫고요. 실제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식에 대해서 또 함수의 사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아직 안 하고 바로 이 과정으로 오셨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교재에 함수식을 좀 써놨어요. 그 식을 참조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다가 좀 같이 써볼까요? 여기다 써볼게요. 식을 쓸 때 합계를 구할 때는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sum에서 어떤 것의 합계를 구할지 레인지를 주는 건데 만약에 여기 un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합계를 구한다. 그러면 C의 2부터 E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C의 2부터 E의 2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똑같은 것에 대해서 평균을 구한다. 그러면은 average라고 하고 C의 2에서 E의 2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레이드라는 것은 저희들이 룩업이라는 걸 사용할 텐데 여기 참조하는 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용이 전개되어 있죠. 그랬을 때는 hlookup 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hlookup에서는 총 4개의 아규먼트를 전해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 있는 것은 누구를 가지고 값을 구할 거니? 라는 거예요. 그 값은 여기에 있는 average가 되거든요. 그러면 G2죠. 그래서 G2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참조표는 어딨니? 그걸 알려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테이블 언더스코어 데이터라는 시트에 A의 1번부터 F의 2번까지죠. 그래서 A의 1번부터 F의 2번까지야를 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테이블은 계속 똑같은 영역을 참조해야 돼요. 절대 참조라고 하는데 그 절대 참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러 기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절대 참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러면 내가 어떤 값을 가져오면 되는데요 라는 것인데, 이 그레이드 쪽에 있는 값을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의 번호를 1번, 2번이라고 줘요. 표가 만약에 그 아래쪽에 나와 있어도 1번, 2번 이렇게 나눠갑니다. 그래서 2번이라고 주셔야 돼요. 이게 행번호 아니에요. 이 테이블에서의 행번호예요. 그래서 2번이고, 그 다음 지금 영역 0부터 시작해서 60 미만이라고 그랬고 60부터 시작해서 70 미만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영역에 대해서 내가 값을 참조할 때는 true라고 하는 것을 네 번째 아규먼트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혹시라도 0보다 작은 값이 나왔을 때, 그럴 때 이제 오류 표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그냥 if error라는 것을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error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grade 대신에 x라는 값을 출력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x 표시할 때는 꼭 쌍따옴표로 넣어 주셔야 돼요. 여기는 문자열이니까요. 엑셀에서의 문자열은 쌍따옴표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기 파일의 이름하고 그 다음에 열기, 시트 지정, 그리고 저장하는 것까지 다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제 내부에 수식 작성하는 것만 우리들이 넣어주면 되는데, 수식을 작성할 부분이 시트에 F의 2번부터,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F의 2번부터 H의 8번까지죠. H의 8번.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for x in sheet 해가지고 이 x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 우선 하지 않고요. 그러면 F2, G2, H2 이런 식으로 3개의 셀이 들어있는 튜플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수식을 작성할 하나, 둘, 3개 셀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바로 X, Y, Z라고 해서 3개로 언팩을 해서요. 이 X에 대해서 우리들이 수식 지정하고 Y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G에 대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value로 넣어주시면 되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인식 그대로 넣을 거예요. F 스트링을 사용을 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숫자 2라고 나오는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바꿔주게 되냐면, 우리가 그 로우 버너 있죠. 그래서 low라고 해놓고 x나 y나 z나 똑같으니까 그냥 x에 대해서만 low 구해서 low 버너를 하나 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 2는 이 테이블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그 테이블에서의 번호이기 때문에 고치지 않고요. 여기서 쌍따옴표가 써 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외따옴표로 문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이 끝났으니까요. 세이브 해가지고 올바르게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스코어스 애프터 다운로드 받고요. 열어서 확인을 해보죠. 자, 보면
자, 여기 에버리지 값이 잘 안 들어갔어요. 이퀄 기호가 빠졌네요. 자, 여기 보니까 이퀄 기호가 복사가 안 됐네요.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다운로드 받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잘 나왔죠? 이렇게 해서 그레이드, 에버리지, 토탈 올바르게 값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를 이용한 식까지 작성을 해 보았는데요. 이런 오픈파이 엑셀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신다는 것은 사실 파이썬의 기본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는 것과 통합니다. 자, 그럼 작업 직접 해보시고요. 다음 학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